과연 검색엔진 1위 구글과 물리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나는 물리와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물리는 여러분과 정말 많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물리학자를 3명 이상 알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물리학과의 정하웅입니다. 물리란 무엇인가? 네,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 만물의 이치라고 나옵니다. 몇 가지 다른 설명도 있습니다. 지루하고 까마득한 공식으로 채워진 창조주께서 만든 세계를 수식으로 풀어쓰는 과정이다. 네이버 지식인에 물리가 어려워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 물리가 어렵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실상을 들여다보니 네이버 설명이 맞습니다. 사람들은 물리에 대해서 너무나 어렵다는 편견을 갖고 있고 고등학교 이후로 물리를 쳐다볼 생각도 안 합니다. 그게 저희 물리학회의 어려운 점인데요. 설명을 하려고 해도 아예 듣질 않습니다. 워낙 물리에서 멀리 떠나 있다 보니까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상한 상상 속의 나래를 펼치는데요. 물리의 편견에 대한 것들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물리학자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 뿔테 안경에 곱슬머리에 이렇게 뭐 실험복 입고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열심히 연구만 하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길거리에 나가서 누구 아는 과학자 이름 대보세요라고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인슈타인, 뉴턴, 갈릴레이 이 삼총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물리학자를 물어본 게 아닙니다. 과학자 누구 알아요 물어보는데 신기하게도 물리학자를 전부 답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결국 사람들이 아는 대부분의 과학자는 물리학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다른 학문이 나오기도 전에 가장 처음부터 시작했었던 게 물리, 과학의 기초라고 하는 것이 물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쿼크라고 하는 작은 것부터 저기 우주까지 모든 스케일을 다 연구합니다. 시간도 아주 짧은 시간부터 우주의 나이까지 모든 걸 다 연구하는 만능 과학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쿼크나 우주 얘기가 아닌 건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역에 대한 그러한 것도 물리에서 최근 들어서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리학과에서의 구글 얘기를 하나 궁금하실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구글은 전 세계 검색 시장에서 92.5% 정도 되는 엄청난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고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뭘 까먹잖아요. 근데 구글은 안 까먹습니다. 모든 게 다 기억되고 있거든요. 뭐 맞춤 광고니 뭐 여러분들의 뭐 장바구니 다 아는 거, 그건 너무 식상한 건 거고요. 아침에 몇 시에 나가야 버스를 안 놓치고 탈 수 있는지, 점심에 뭘 먹어야 되는지까지 제한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구글의 능력 뒤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도움을 준 거고요. 그 중에서도 사실 물리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구글과 물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지금에 오기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면 월드와이드웹입니다. 놀랍게도 월드와이드웹의 개발도 물리학 연구소에서 시작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입자 가속기 연구소에서 엄청나게 나오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유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다 만든 게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웹페이지가 물리학 연구소에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여기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건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며 뇌는 어떻게 작동을 하고 인터넷 같은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IT가 정말로 물리랑 상관이 있느냐? 왜 구글이냐? 우리가 많이 쓰는 빅데이터는 사실 통계 물리학에서 근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는 정말 오래된 그래프입니다. 이게 1999년도 그래프인데요. 구글이 여러 가지 있었던 검색 엔진 중에 하나일 때 정말 조그만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그때는 사실 월드와이드웹이 성장할 때라서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지도 못했고 워낙 고르게 알고 있지도 못했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찾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야후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사람이 읽고 정리를 했습니다. 아, 이거는 기후 관련 카테고리구나. 이건 인물 관련 카테고리구나. 디렉토리식으로 찾아가는 걸 했었는데 월드와이드웹에서 데이터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색인 작업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 이건 기계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등장하는 게 구글입니다. 그럼 이 많은 정보 중에 어떤 게 중요한 정보인지 어떻게 순위를 매길까라고 하는 게 구글이 고민했던 건 거고요. 생각했던 방법이 뭐냐면 특허를 얻은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가리키는 게 중요한 웹페이지가 아닐까라고 하는 게 페이지 랭크의 원리입니다. 그 어떻게 웹페이지를 연결된 걸 알아낸 게 물리학자들입니다. 물리학과에서 첫 번째로 1999년도에 구글이 좋은 답을 찾는데 그 기본을 이룬 백그라운드를 저희가 제시한 건 겁니다. 이러한 물리학자들의 노력이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생각해보면 데이터입니다. 인터넷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정보가 많기 때문에 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빅데이터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뭔가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과학 도구인 겁니다. 구글은 그냥 데이터만 보여줄 뿐인 겁니다.
물론 이걸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실시간 검색어 폐쇄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쏠림 현상, 필터 버블이라고 하죠. 너무 쏠림 현상이 많다 보니까 데이터가 왜곡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 너무나 유명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데이터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데이터라는 건 순수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왜곡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걸 믿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또 데이터가 오염됐기 때문에 이제 구글씨는 망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일본과 축구를 하면 저희가 한일전이라고 부릅니까? 이란전이라고 부릅니까? 당연히 저희는 한일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걸 먼저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대선을 볼까요? 트럼프와 클린턴이 있었다고 칩시다. 사람들이 둘의 공약을 비교하기 위해서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식으로 검색을 합니다. 트럼프, 클린턴 디베이트. 어떤 사람은 클린턴, 트럼프 디베이트. 즉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앞에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 순서까지 챙기진 않거든요. 이건 아직까지는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은 이 데이터로부터 약간의 힌트는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아마 곧 이것도 오염될 겁니다. 오염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를 찾아야 된다는 건 거죠. 언제나 이건 싸움입니다. 데이터는 언제나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구글의 검색어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글 트렌드라고 해서 어떤 단어가 검색되는지를 그래프로 보여주는데요. 정말 아주 규칙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보이시죠? 이게 뭐에 대한 검색이냐면 다이어트에 대한 검색입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검색은 매년 1월 1일 날 쭉 올라갑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올해는 살을 빼야지 하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다이어트가 1월 1일에 올라간다는 게 아닌 건 거고요. 사람들은 검색할 때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할 때 거짓말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야 이건 내가 궁금하지 않은데 구글을 골탕 먹어야지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다. 언제나 궁금한 걸 검색한다는 건 거죠.